여러분 혹시 요즘 들어 이런 느낌 자주 받으십니까? 아침에 일어나도 몸이 개운하지 않습니다. 밤새 충분히 잤는데도 피곤합니다. 다리가 붓고 양말 자국이 오래 남습니다. 화장실을 다녀와도 시원한 느낌이 없습니다. 소변 거품이 쉽게 사라지지 않기도 합니다. 그런데 병원에서는 아직 괜찮다는 말을 듣습니다. 나이가 들면 원래 그렇다는 말도 듣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바로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중요한 시기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콩팥은 완전히 망가지기 전까지 거의 신호를 보내지 않는 기관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꼭 알려드리고 싶은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많은 시니어분들이 건강식이라고 믿고 매일 챙겨 드시는 양배추. 이 양배추가 어떤 방식으로 먹느냐에 따라 몸에 부담이 될 수도 있고, 반대로 남은 콩팥 기능을 오래 지키는 식습관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많은 분들이 몸에 좋다고 굳게 믿고 있었던 습관이 실제로는 콩팥을 지치게 만들고 있었을 가능성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먼저 콩팥 건강을 흔들 수 있는 대표적인 양배추 섭취 습관 2가지를 말씀드리고, 이어서 시니어의 몸을 편안하게 보호하는 양배추 식사 원칙까지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영상 마지막에는 여러분께 아주 간단한 질문 하나를 드릴 예정입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숫자 1번, 아니다 싶으셨다면 숫자 2번, 솔직하게 댓글에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앞으로 더 좋은 건강 영상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자, 여러분,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랫동안 시니어 건강과 노년 식습관을 연구해온 건강 연구자입니다. 국내외 건강 논문과 영양학 자료들을 오랫동안 분석하면서 저는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노년 건강은 특별한 보약보다 매일 반복되는 생활 습관에서 훨씬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콩팥 건강은 더욱 그렇습니다. 콩팥은 우리 몸의 정수기와 같습니다. 쉬지 않고 피를 걸러내며 노폐물과 과도한 수분을 밖으로 내보냅니다. 그런데 이 필터가 조금씩 약해지기 시작하면 몸 전체 균형이 동시에 흔들립니다. 붓기, 피로감, 혈압 변화, 수면 문제, 식욕 저하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콩팥 이상을 너무 늦게 발견한다는 것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나이가 들수록 콩팥의 역과 기능은 서서히 감소할 수 있다고 보고된 바 있습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젊은 시절보다 기능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콩팥은 침묵의 기관입니다. 심하게 나빠질 때까지 통증이 거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괜찮겠지 하고 넘겨버립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셔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몸은 늘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 신호를 놓치고 있었을 뿐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 무조건 겁을 드리려는 것이 아닙니다. 특정 음식을 절대 먹지 말라고 말하려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어떻게 먹느냐를 바꾸면 몸이 훨씬 편안해질 수 있다는 희망의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 이야기로 들어가겠습니다. 많은 시니어분들이 건강을 위해 매일 마시는 양배추즙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혹시 냉장고 안에 건강즙 박스 가득 쌓아두고 계십니까? 양배추즙, 채소즙, 사과즙, 당근즙. 아침마다 한 포씩 마시면 건강해질 것 같고 속이 편안해지는 느낌이 들어 꾸준히 드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특히 위가 약하거나 속쓰림 때문에 고생했던 분들은 양배추즙을 거의 보약처럼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양배추 자체는 분명 좋은 채소입니다. 식이섬유와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고 비교적 열량도 높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즙으로 농축하는 순간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채소를 천천히 씹어 먹을 때와 액체 상태로 빠르게 마실 때 우리 몸의 반응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양배추를 씹어 먹으면 식이섬유가 천천히 흡수를 조절해 줍니다.
하지만 즙으로 만들면 섬유질이 줄어들고 몸은 훨씬 빠르게 흡수하게 됩니다. 특히 시판 제품 중에는 맛을 부드럽게 하기 위해 과일 농축액이나 단맛 성분이 함께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습관이 반복되면 몸의 대사 균형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과도한 당분 섭취는 염증 반응과 대사 부담 증가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고된 바 있습니다. 특히 이미 콩팥 기능이 약해진 시니어분들에게는 이런 반복적인 부담이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오래 사용한 정수기 필터에 갑자기 찌꺼기가 계속 밀려온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처음에는 괜찮아 보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필터는 점점 막히고 기능이 떨어집니다. 콩팥도 비슷합니다. 젊을 때는 어느 정도 버티던 습관이 나이가 든 이후에는 다른 결과를 만들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농축입니다. 채소를 통째로 먹을 때보다 농축된 액상 형태는 특정 성분을 짧은 시간 안에 반복 섭취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특히 이미 콩팥 기능이 떨어진 분들은 칼륨 조절도 중요할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많이 먹는 습관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제가 강조하고 싶은 핵심은 단 하나입니다. 몸에 좋다고 알려진 음식도 방식이 잘못되면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시니어 건강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젊을 때와 같은 방식으로 먹으면 안 됩니다. 흡수 속도, 염분, 당분, 농축 정도, 이 모든 것을 함께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늘 강조합니다. 자연은 원래 음식을 천천히 씹어 먹도록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편리함이 반드시 건강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만약 여러분께서 지금까지 건강을 위해 양배추즙을 꾸준히 드셨다면 오늘부터는 성분표를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자연에 가까운 형태로 드시는 습관을 선택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이제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많은 한국인들이 너무 익숙해서 위험성을 잘 느끼지 못하는 습관입니다. 바로 짠 양배추 반찬과 절임 음식입니다. 한국 사람에게 김치와 절임 음식은 너무 익숙합니다. 밥상에서 빠지면 허전하다고 느끼는 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은 나트륨을 처리하는 능력이 점점 떨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콩팥 기능이 약해진 상태에서는 과도한 염분이 몸의 균형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높은 나트륨 섭취는 혈압 상승과 관련이 있으며 장기적으로 콩팥 건강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고된 바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혈관은 수도관이고 콩팥은 그 안에 달린 아주 미세한 필터입니다. 그런데 짠 음식을 계속 먹으면 혈관 안 압력이 높아집니다. 그러면 미세한 필터가 계속 압박을 받습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혈관 탄력이 감소하기 때문에 그 부담이 더 크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이 짜게 먹는다는 사실을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김치만 문제가 아닙니다. 국물, 젓갈, 장아찌, 쌈장, 찌개, 이런 음식들이 하루 종일 반복되면 몸은 계속 나트륨을 붙잡게 됩니다. 그러면 몸이 붓고 혈압이 흔들리며 피로감도 심해질 수 있습니다. 밤에 자주 화장실을 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 들어 원래 그런 줄 압니다. 하지만 몸은 계속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시니어 건강을 연구하면서 정말 안타까운 장면들을 많이 봤습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아오신 분들이 정작 자신의 몸이 보내는 신호는 참고 넘깁니다. 그리고 결국 어느 날 큰 병명 앞에 서게 됩니다. 하지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부터의 선택입니다. 자, 이제부터는 희망적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양배추를 어떻게 먹어야 시니어의 몸에 조금 더 편안할 수 있을까요? 제가 여러 연구 자료와 식습관 사례를 보며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원칙은 바로 이것입니다. 부드럽고 따뜻하며 과하지 않게. 특히 시니어 식사는 위와 장 그리고 콩팥이 동시에 편안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양배추를 생으로 과하게 먹는 습관보다 짧게 익혀 먹는 방식을 권하고 싶습니다. 양배추를 너무 오래 삶으면 식감이 무너지고 일부 영양 손실이 생길 수 있습니다. 반대로 너무 생으로 많이 먹으면 속이 더부룩하거나 소화 부담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적절한 조리입니다. 깨끗하게 씻은 양배추를 살짝 찌거나 짧게 데쳐 보십시오. 너무 물러지지 않을 정도로만 부드럽게 익혀 드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씹기 편해지고 소화 부담도 줄어들 수 있습니다. 또 따뜻한 음식은 나이가 들수록 위장 부담을 줄이는데 도움이 되는 분들도 많습니다. 특히 천천히 씹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많은 시니어분들이 치아 문제나 식사 속도 때문에 충분히 씹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소화는 입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천천히 오래 씹는 것만으로도 이와 장의 부담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 짜거나 자극적인 양념을 줄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양배추 자체의 단맛을 느껴보십시오. 처음에는 싱겁다고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몸이 편안해지는 느낌을 받는 분들이 많습니다. 들기름이나 참기름을 아주 소량 곁들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고소한 풍미 덕분에 소금을 많이 넣지 않아도 만족감을 느끼기 쉽습니다. 여기서 또 하나 꼭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수면과 움직임입니다. 콩팥 건강은 음식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하루 종일 거의 움직이지 않고 늦게 자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몸 전체 순환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특히 가벼운 걷기는 혈액순환과 전반적인 건강 유지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무리한 운동이 아닙니다. 식사 후 10분, 20분, 천천히 걷는 것만으로도 몸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잠도 매우 중요합니다. 밤늦게까지 텔레비전을 보거나 휴대전화를 오래 보는 습관은 수면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몸은 잠자는 동안 회복을 준비합니다. 그래서 시니어 건강에서는 충분한 휴식이 정말 중요합니다. 또 물을 너무 참지 않는 습관도 중요합니다. 다만 무조건 많이 마시는 것이 아니라 몸 상태에 맞게 나누어 마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기존 질환이 있는 분들은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 후 조절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건강을 이야기할 때 자꾸 특별한 음식만 찾게 됩니다. 하지만 몸은 거창한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과하지 않은 식사, 규칙적인 수면, 가벼운 움직임, 천천히 씹는 습관, 그리고 꾸준함. 이런 기본이 오히려 몸을 오래 지켜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시니어 건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급하게 바꾸지 않는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완벽한 식단을 만들려고 하면 오래 지속되지 못합니다. 오늘부터 한 가지만 바꿔보십시오. 양배추즙 대신 따뜻하게 익힌 양배추를 먹어보는 것, 짠 반찬을 조금 줄여보는 것, 물을 조금 더 의식해서 마셔보는 것. 이런 작은 변화가 모이면 몸은 분명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꼭 기억하십시오. 몸은 여러분을 배신하지 않습니다. 오랫동안 무리하면 지치고 잘 돌봐주면 다시 회복하려고 노력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몸은 살아가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심장은 쉬지 않고 뛰고 있고 콩팥은 묵묵히 피를 걸러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몸을 조금 더 아껴주기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 혹시 최근 들어 피곤함이 심해졌습니까? 발목이 붓고 입맛이 떨어지며 밤에 자주 깨십니까? 그렇다면 오늘부터 식탁을 다시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너무 짜지 않게, 너무 달지 않게, 너무 과하게 먹지 않게, 그리고 자연에 가까운 형태로 먹는 것. 이 단순한 원칙이 노년 건강의 핵심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내용을 아주 쉽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가공된 건강즙을 무조건 건강식이라고 믿지 마십시오. 특히 당분과 첨가물 그리고 농축 형태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짠 반찬과 절임 음식의 양을 줄여 보십시오. 나트륨은 나이가 들수록 몸에 더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셋째,
양배추는 너무 자극적으로 먹기보다 부드럽고 따뜻하게 조리해 천천히 드셔 보십시오. 넷째, 몸의 신호를 무시하지 마십시오. 부종, 피로, 소변 변화 같은 작은 신호가 중요한 단서일 수 있습니다. 다섯째, 건강은 하루 만에 무너지지 않듯 하루 만에 회복되지도 않습니다. 꾸준함이 가장 강력한 힘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삶의 작은 전환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늙는다는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건강하게 나이 드는 것은 분명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생활 습관은 노년 삶의 질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결국 어떤 음식을 선택하고 어떤 생활을 반복하느냐가 우리의 내일을 바꿀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께 기적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있습니다. 오늘보다 조금 더 좋은 선택을 반복하면 몸은 분명히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몸은 아직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내일 아침 식탁 위에 올려질 한 접시의 음식이 여러분의 미래를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약속드렸던 마지막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댓글에 숫자 1번을 남겨주십시오. 아니다 싶으셨다면 숫자 2번을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의 솔직한 반응이 앞으로 더 좋은 건강 콘텐츠를 만드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또 여러분만의 건강 습관도 함께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나는 오늘부터 짠 음식을 줄이겠습니다. 나는 오늘부터 천천히 씹어 먹겠습니다. 나는 오늘부터 내 몸의 신호를 더 잘 살피겠습니다. 이런 작은 다짐이 결국 건강한 노후를 만드는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가족과 친구분들에게도 꼭 공유해 주십시오. 특히 건강즙을 자주 드시거나 짠 음식을 좋아하시는 부모님이 계시다면 함께 이야기 나눠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저는 시니어 건강을 위한 실질적인 연구 이야기와 생활 속 건강 습관들을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오늘이 조금 더 편안하고 내일이 조금 더 건강해지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영상은 다양한 연구 자료와 건강 정보를 바탕으로 재구성된 건강 콘텐츠이며 개인의 건강 상태에 따라 적용 방식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질환이 있거나 약물을 복용 중인 경우에는 반드시 의료 전문가와 상담 후 생활 습관을 조절하시기 바랍니다.